네, 안녕하세요. 9월 20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네, 오늘 좀 전에 이제 수원과 전북의 8강 2차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함께 봤고, 수원이 이 전후반 경기력은 전북에게 완전히 밀렸죠. 사실 뭐 연장전이야 둘의 공강전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전후반전은 3대 0으로 졌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3대 0으로 서로 이제 원정에서 3대 0의 승리를 거두었고 연장전을 갔고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이제 신한 골키퍼가 노련한 뭐 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실력 자체가 이제 더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튼간에 수원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뭐 4년 만에 아까 5년 만에라고 그랬나 올랐는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마 알사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알사드 그때 떨어진 이후에 처음인데 이제는 가시마 인틀러스랑 7년 만이에요? 진짜 오래됐구나 그러면 이 기억이 안 날 정도였으니까 나도 가시마 인틀러스랑 이제 4강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뭐 일본의 전통의 강호죠. 사실 많은 팀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도 가시마 인틀러스는 그래도 항상 좀 언제든지 시즌 말미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순위권에 들어가 있던 팀이었고 얼마 전까지 이제 우승팀이었고 네. 저번 시즌이 이제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우승했고 저저번이 이제 가시마 인틀러스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시마 인틀러스가 현재 승점 39점으로 7위에 랭크돼 있고 39점과 이제 2위까지가 10점 차인데 그래도 4위권 안에 들기에는 별로 승점 차가 안 나요. 3점밖에. 그렇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또 가시마는 다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팀이고 가시마 인텔러스 뭐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두 명 있어요. 한국 선수가 골키퍼인 권순태 선수가 이제 가시마에서 주전이고 요즘에는 살짝 밀려가지고 조금 밀렸긴 해도 그래도 권순태 선수가 리그에 20경기 나왔으니까 서브 선수가 7경기에 밖에 못 나왔으니 권순태가 이제 선발로 봐야죠. 1티어로 봐야 되고 이제 사간도스에서 뛰던 정승현 선수가 중간에 가시마 엔틀러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승현 선수가 가시마 엔틀러스 이적하자마자 주전을 또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마 엔틀러스 하면은 누구나 아실 만한 샬케 공사에 뛰었던 우치다 야스토가 네, 또 이제 가시마로 돌아와서 현재 리그에서 잘 뛰고 있어요. 물론은 우치다는 좀 이제 중간중간 교체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리그에서 반절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지 걔네 이제 다른 애고 우치다는 샬케 공사에 뛰었던 우치다가 30살밖에 안 먹었어요. 이제 뭐 풀백 30살이면 슬슬 걱정이 돼야 될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30살이면 뭐 이용도 지금 33인 거는데 괜찮죠. 여튼간에 수원이 가시마랑 만나야 되는데 아무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K리그에 유일하게 남은 팀은 수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수원이 최근에 경기력이 엄청 안 좋은데 그 승리도 참 전북 경기 이후에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그래도 승부차기로 해놓은 것 때문에 4강 간 거죠 뭐. 아무튼 잘했고 그러니까 승부차기만 잘했고 나머지 선수들 잘 몸 관리해가지고 가시마 잘 상대해야죠. 네. 아무튼 4강까지 가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축구뉴스 1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덜란드의 위트레우트가 한국 대표팀을 맡았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장폴 대용 감독의 후임으로 이제 이 팀을 맡게 되었고 그는 남은 기간 동안 위트레우트를 이끌 것이며 기술 코치로 젤리코 페트로비치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아동복 감독 오랜만이죠. 옛날 아동복이라 해가지고 원정에 이 양반도 그래도 나름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원정에서 1승을 거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한테는 축구 역사에서 빠질 수가 없는 감독 중에 한 명이고 우리가 보통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 감독을 좀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포르투갈 코엘류 오랜만이죠. 코엘류 이름 말하는 것도 코엘류 얘는 뭐 벤투가 오랜만이긴 한데 여튼간에 우리가 남미 감독이 맡았던 적이 있나? 우리 대표팀을 네.
항상 이 유럽 감독들이 이제 옛날부터 전 옛날부터 아마 맡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혹여나 좀 뭐 기회가 나중에 정말 뭐 된다면 한번 남미 감독이 맡는 것도 보고 싶긴 해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남미 감독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에서. 근데 유럽이 너무나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유럽이 뭐 데이터적으로나 그런 건 좋긴 하죠. 네. 하긴 남미는 우리랑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남미나 그런 데는 저기가 잘 맞지. 일본이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좀 이렇게 너무 색깔을 유럽 쪽으로 가는 것보다 나는 좀 다양하게 갖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 심지어 아프리카 감독도 대표팀 감독으로 지금 이 벤투 안 치기 전까지는 생각을 해봤으니까요. 네. 무조건 유럽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다음은 부산 아이파크는 한 골당 100만원을 적립하는 골드림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부산이 9월 8일 대전과의 홈 경기부터 시작될 골드림 프로젝트는 부산 아이파크가 K리그 경기 시 기록한 한 골당 100만원을 적립해 구포 성심병원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심장질환 관련된 시술과 관절질환 관련된 수술 등을 지원하는 의료 관련 사회공헌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번 골드림 프로젝트는 서부권에 있는 강서구 체육공원에 클럽하우스가 있고 부산 아이파크와 부산 북구에 위치한 구포 성심병원이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금 돌려주기 위해서 의료 지원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두 기관은 이번 골드림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 골 많이 넣으면 되지. 김문환이 있다고 무시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주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짜잘짜잘한 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지역민들에게 관심을 얻고 그게 이제 경기장으로 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발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가장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J리그가 대단한 건 우리는 그렇잖아요. 당연히 팀이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외국인 선수 그런데 먼저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은 그렇죠. 일본 홍보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일본비는 이 자체 그 도시 자체에서 받는 이제 스폰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업구단이면 기업에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쓰기 때문에 일본이 참 진짜 애니메이션화 해가지고 뭐 버스에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상품화를 해가지고 함께 이제 나아가는 공생의 길을 잘 선택을 하죠. 네. 부럽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관중이 줄긴 하지만 독일처럼 관중의 폭이 크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관중이 이게 지금 이슈가 되니까 왔다가 우리는 한번 쭉 준다고. 근데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팀들은 줄긴 하겠지만 그 폭이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물론 그 줄은 것도 위험하다 생각해가지고 또다시 홍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참 대단한 거고. 다음은 영국 언론에서 알렉시스 산체스는 주급이 얼마일까라는 현지 기사가 보도가 되십시오. 네. 알렉시스 산체스는 헬릭 미키타리언과 맞교환 형식으로 맨유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맨유에 입단한 이래로 맨유 팬들은 아직 아스날에 있었던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스날에서 좋았던 모습에 지금 산체스의 모습이 없다 이거죠. 풋볼릭스에 따르면 산체스의 주급은 맨유에서 최고 주급자로 밝혀졌습니다. 산체스가 한 주당 일주일에 받는 금액은 39만 1000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5억 8천만 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으며 성과 상여금 형태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의 출전수당이 7만 5천 파운드, 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6억 9천만 원, 그러니까 7억에 가까운 금액을 출전만 해도 받는 것이고, 산체스가 어떠한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라면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7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출전만 해도 7억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서만 산체스의 그 7억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유행이 아니라 현지에서도 과하다. 이게 깨졌다.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주급 체계가, 그러니까 선수를 데려올 때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주급은 이 체급이, 그러니까 체계가 잘 짜여져 있었는데 그게 깨지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그 부분에서 진짜 얘가 받는 금액이 얼마야 했을 때 산체스가 나왔을 때는 7억이다. 7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현지에서도 보도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산체스를 뭐라는 건 아니지. 얘가 7억을 받는다라고 해서 뭐라는 거지. 사실 얘한테 뭐 7억이 나왔다 하는 거를 비판하는 거는 산체스의 안 좋은 경기력을 비판한 것도 있지만 맨유의 주급 체계를 깨버린 틀을 비판한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선수의 비난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면 그만큼 금액을 받는 선수한테 그만큼의 기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산체스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국자질 말고 나는 뭐 무료급식 나온 줄 알았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카이스트에서 어린 친구들이 왜 그 만드는 뭐랄까 좀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과제? 과제? 국자 푸는 과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자기가 뭘 하든 뭐 가끔 보면은 움짤 같은 거에 뭐 혼자 먹는 뭐 레스토랑 해가지고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와인 따라주는데 막 질질 흘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도 공학도들이 만드는 짤이겠죠. 네. 뭐 그런 것처럼 뭐 아무튼 너무 이제 산체스에게 기대하는 부분에서의 기대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니까. 아자는 7억이 뭐야? 그거보다 훨씬 떨어져. 아니 저기도 안 돼. 덕배도 안 되고 안 돼. 그 진짜 아자르 바르미테가 외질이니까. 아니다. 아자르 바르미테가 외질 맞아. 외질 맞고. 그다음에 아마 그다음이 이제 포그바 거예요. 네. 다음 소식은 중국 매체에서는 김영권의 발목을 잡은 광저우에게 매우 비인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매체인 신화스포츠는 18일 광저우는 김영권과의 계약이 1년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구매하기에 부담스러운 이적료를 책정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광저우는 김영권을 혈값에 팔아 넘기는 게 싫었다라고 보도했지만 김영권은 2012년부터 광저우에서 뛰면서 오랫동안 팀을 위해 헌신한 선수이며 끝까지 붙잡기보단 유럽 진출을 도와주는 방향이 더욱 보기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화스포츠 역시 대부분의 클럽은 김영권 같은 선수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이적료를 대폭 낮춰서 책정을 해주거나 아예 공짜로 풀어주기도 하는데 광저우의 행동은 매우 비인도적이었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영권은 오랫동안 광저우의 히어로로 활약을 했지만 광저우는 그를 그저 용병으로만 바라보았고 광저우의 옳지 못한 행동에 같은 팀의 동료들조차도 몹시 화가 난 상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랄까 그런 거지. 사실상 이 광저우가 한 가지를 잡으려다가 한 가지를 놓친 게 있는데 광저우는 말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김영권을 1년 남은 상태에서 싸게 보내주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내주면 의미가 없다. 또 다른 선수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할 테고 그건 우리 팀한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맞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을 텐데 내가 나가려면 그 전에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광저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좀 심했어요. 왜냐면은 광저우는 만약에 김영권이 뭐 먹튀를 해가지고 좀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쟤 너무 밉다. 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김영권은 광저우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기도 하고 꾸준하게 김영권이 장기 부상을 빠져있던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경기를 뛰다가 다 해줬는데 뭐 해줬다라기 뭐하지만 받은 만큼 열심히 했는데 선수들 사기에도 안 좋은 거지. 이게 만약 그 외국인 선수한테만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자국 선수들도 그걸 보면서 김영권이랑 이렇게 우리가 오래 뛰었는데 이렇게 김영권이 저렇게 괜찮은 선수가
저렇게 ben치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남아있거든요. 한국에서 개인 훈련 한다라는 게 저게 말이 되나? 너무 대우가 처사가 이게 광주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만약에 꽁돈 날리더라도 얘를 이적료를 35억을 책정했는데 설령 35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얘한테 나가는 주급이 40억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거의 뭐 100억 가까운 금액을 뭐 날려 먹더라도 보낼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기조다. 신조다라고 말하면 할 말 없는데 이게 과연 선수들에게 얼마만큼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까요? 과연? 네, 광주가 하나를 잡으려다가 두세 개를 놓치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중국 내에서도 비판할 정도이면 이게 조금 올바른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신화 스포츠는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스포츠 그리고 그 일반 뉴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그냥 공중파에 그냥 뭐 KBS 같은 거죠. 네. 뉴스라는 게 파급력이. 아마 이 일로 겨울내라도 좀 빨리 보내줄 수 있다면 겨울에 지금 어차피 끝났으니까 못 나가고 겨울이라도 빨리 보낼 수 있다면 좀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 네. 그 아까 그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김영건이 경기를 못 뛰니까 아예 광주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김영건이 국대에 들어온다 해서 김영건이 모든 경기 뛴다 해도 지금 9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4경기밖에 못 뛰어요. 국가대표에서 딱 4경기. 왜냐면 국가대표가 4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경기밖에 안 남았다고. 없어요. 그 얘 경기력을 어떻게 우리가 올려주냐고. 얘 경기력을. 뭔 수로 올려줘. 뭔 수로. 그때 김영건이 프로인데 함부로 뭐 아무 경기 나가 다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저우에서는 아시아 쿼터를 안 써요. 광저우에서 아시아 쿼터를 써도 되는데 본인들이 자국 선수를 더 쓰겠다라는 일환으로 없앴어요. 없애고 그럼 김영건이 외국 쿼터를 쓰는데 얘가 그만큼의 뭐 메리트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팔지도 않고 팔았을 때 싸게도 안 판다 이거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손해 볼까봐 어차피 손해 보겠지만 덜 손해 보기 위해서 싼 값에 팔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광저우가 이 지금 한 해의 적자가 1,4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안 팔겠다고 하니까 뭐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그 팀이 그렇게 돈을 날려도 한 해 1,000억이 넘게 날려도 뭐 그만큼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 뭐 할 말이 없죠. 네. 여튼간에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언론들도 좀 비판을 하니까 좀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다음 소식은 이 레알의 라모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레알의 라모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과 장애 설전이 오갔습니다. 라모스는 그리즈만 자신이 나는 메시, 호날두와 같은 선상에 서 있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라모스의 생각을 밝혔는데 라모스는 그리즈만을 꼬마라고 표현하며 실제로 더 키드라고 표현했어요. 더 키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꼬마라고 말하며 라모스가 말하길 어디서 해병아리가 본인이 좀 요즘 잘 나간다. 뭐 월드컵 우승 트로피 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즈만은 본인이 좀 말을 하기 전에 시메오네 감독이나 주장인 고딘에게 좀 물어봐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한번 코칭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언급하며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지는데 그리즈만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나는 이전까지 카시아스, 사비, 이니에스타, 부폰, 부스케츠, 토티, 라울, 말디니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그 포지션에서 넘버원이었지만 발롱도르를 타지 못한 선수들이 생각이 났다라고 라모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건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어떤 말을 하건 뭐 말하는 건 자유이지만 말하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일침을 라모스가 그리즈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리즈만이 좀 약간 내가 말했잖아. 난 그리즈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싫어할 건 없어요. 제가 난 항상 안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나는 좀 이렇게 본인이 우리 무한도전 기억나세요? 무한도전에 웹툰 그릴 때 하루로 한다. 하하가 항상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멋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멋있는 걸 남들이 알아주는데 나는 몰라. 그 말 기억나 혹시? 나는 잘 나가는데, 내가 실제 나는 학교 잘 나가는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남들은 날 좋아하는데 난 그걸 몰라. 그러니까 좀 뭐랄까 강태처럼
남들이 다 인정해 주지만 본인은 스스로 낮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뭐랄까 좀 겸손한 사람이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똑같이 인정받더라고요. 괜히 좀 뭐 내가 잘 나가는 거 알면서 나대면 뭐 예를 들어서 루니가 그 데파이 일화를 잠깐 말씀해 드리면 데파이가 1부에서 되게 못해가지고 이제 바날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너 다음 경기는 1군 아예 안 쓸 거니까 이 2군 경기를 준비해라. 근데 루니가 이제 부상 복귀할 시점에서 같이 2군 경기를 뛰게 됐어요. 근데 데파이가 롤스로이스 차에다가 이 말모자 그 우리 텍사스 가면 쓰는 모자 있잖아요. 말모자. 그런 거를 쓰고 오더래요. 2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좌천된 거잖아, 잠깐. 그렇게 하고 오니까 루니가 불렀대요. 너 이럴 때 아니야. 카보이 모자지, 카보이 모자. 너 지금 이럴 때 아니다. 네가 지금 여기 내려온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생각해야지. 너 지금 이럴 때 아니다. 여기 올 때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안 돼. 왜냐면 루니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맨유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뛰었고 여기가 어떤 팀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안 든 거지. 그래서 좋은 말에 타일러 따는데 그런 것처럼 좀 자기의 위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좀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날두가 인기가 많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아직도 지금까지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지금도 유벤투스에도 똑같이 그렇게 훈련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본 피를로가 보러 간 피를로가 그 디발라한테 너도 네가 만약에 발전하고 싶다. 네가 너의 갇혀져 있는 틀을 더 넘어가고 싶다면 호날두랑 같이 호날두만큼 해야 된다. 네가 지금 남들처럼 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 그 탈피할 수 없다. 그 틀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말까지 조언해 줬을 만큼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먹은 선수들 메시도 꾸준히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다 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순간 그 선수는 그만큼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선수들이 좀 이렇게 제한하는 거죠. 요즘 선수들은 가뜩이나 언론 미디어나 노출될 수 있는 환경도 많고 자기 스스로가 SNS에서 자기의 발언권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이제 노출되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딴짓거리 할 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보다 선수답게 잘 이제 훈련이나 이런 거에 좀 몰입하자. 좀 이렇게 잘 열심히 그거에 선수일 때만큼은 그 짧으니까 우리한테 봤을 때는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짧은 축구 선수 인생이 언제 어느 순간 끊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뉴스 보니까 볼튼에 어떤 선수는 리버풀에서 뭐 몇 경기 뛰었다 가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볼튼의 선수가 그 루게리병에 걸린 거예요. 29살에 은퇴했어요.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선수도 나 요즘 몸이 좀 이상한데 하고 물어보니까 루게리병이라 해가지고 그냥 은퇴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비라는 선수. 근데 저는 사실 리버풀 출신을 하는데 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보면서 이게 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그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축구에 대한 인생이 끊길 수 있다고. 응? 데라레드처럼 그렇게 심장이 갑자기 안 좋을 수도 있고 홀든처럼 뭐 그렇게 뭐 부상이 심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축구 인생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모르는데 그 순간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이 어쩌면 평생 후회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이제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네. 뭐 무한바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뭐 아무튼 나도 그거 기사 보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 루게리병은 좀 무섭잖아요. 근육이 이제 점점 수축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참. 여튼간에 그 답이란 선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세대를 걸은 거잖아요. 지금 디발라, 그리즈만도 저는 사실 몇 해 전까지 몰랐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월드컵도 우승하고 결국 이런 게 한 세대가 또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나름 이제 얼마 뒤면은 그 선수들은 호날두나 메시가 은퇴하고 뒤에 노장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나이로 봤을 땐. 그러니까 이 한 세대가 또 이렇게 바뀐 건데 그 세대 계속 바뀔 때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캉테가 진짜 특이한 스타일이라니까. 캉테가 진짜 그 인기 많은 이유가 있는 거야. 캉테가. 여튼간에 캉테는 또 어제 기차 놓쳐가지고 팬집에서 잤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좀 귀여운 스타일이야. 나 보면은 기차를 놓친 것도 웃기고 이 팬이 너 거기 이제 기차 없어 너 못 가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 가자 해가지고 같이 그 집 가가지고 뭐 게임하고 있더라고. 젠가 같은 거 밥 먹고 있고 아무튼 별의별 일이 다 했어요.
하는 짓이 귀여워 그냥 보면은.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밥도 얻어먹고 있고 진짜로. 걔는 너무 특이한 거 아니야 아무튼. 어. 다음 소식은 라모스가 이 피파 회장을 만나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메달 대신 반지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라모스는 피파 회장에게 챔스를 우승하게 된다면 이제 뭐 미국 스타일로 앞으로는 반지를 주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드리드 TV의 다큐 내용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라모스는 이미 레알의 13번째 챔스 우승을 축하하는 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뭐 직접 만들었겠지 뭐 보여준 거야 지가. 근데 이 반지 만들어서 우승하고 이렇게. 아 그러냐? 이거 잘한 거지 뭐 빡빡이한테. 반지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리즈만이 뭐 이제 국가대표팀 우승하고 나서 본인이 사비를 털어서 이제 반지도 했잖아요. 근데 저 말이 사실 어쩌면 맞을 수도 있지. 뭐 메달도 중요하지만 메달은 메달대로 주고 그냥 기본적인 기념 메달로 그 다음에 반지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10개를 모으기 힘들지. 챔스인데. 선수 인생에서 한 번의 우승도 챔스 우승도 진짜 빡센데 10번 우승 어떻게 해. 호날두가 레알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알에 새롭게 발표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호날두는 팀의 리더 중 한 명이었고 라모스와 호날두가 선수들을 이끌었고 동료들과의 마지막 연설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호날두가 말하길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때가 됐다. 단순히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네, 호날두가 타리신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 라커룸에 키스를 한번 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레알의 마지막 경기가 되었죠. 결국에는 저 경기가. 나름 축구 팬들한테는 이런 약간 스토리텔링이 재밌으니까. 영화각 재는 걸 수도 있고 본인 영화 그러니까 호날두가 지금도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자기의 영화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유소년의 어떤 영화 그 자기의 뭐 인생에 담긴 영화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도 그 실제로 그 영화의 작가를 옆에 두고 있어요. 그 책도 낼 거고 영화도 찍을 거래요. 본인이. 예.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의 뭐 에고가 센 사람이야. 진짜 한마디로. 노래처럼? 아 모르지 뭐 망할 수도 있고 뭐 호날두 팬들이 사실 뭐 호날두 팬들이 봐준다면 망하진 않겠죠? 솔직히 말하면 호날두 그 호날두 영화라 하기 그렇고 기범진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리버풀 이기고 수원도 이기고 만시에이 수원이 이겼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수원이 올라갔다고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기범진님. 리버풀도 이기고 수원도 올라가고 참. 다음 소식은 스페인 아스에서 보도하길 유벤투스의 다음 타겟은 레알의 이스코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 영입을 기점으로 유럽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또 다른 목표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칼초메르카토에 따르면 알레그리가 보드진과 대화를 나눴고 중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코와 함께 캉테를 우선순위로 정했다라는 것이며 이스코를 그들의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벤투스가 영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코의 충성심과 로페테기의 프로젝트를 고려했을 때 뭐 로페테기의 핵심 선수가 이스코이기 때문에 네. 유벤투스가 이스코를 영입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할 거다. 네. 뭐 아무래도 유벤투스가 지금 원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네. 힘들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돈이 어디서 나요? 뭐 분할 지급하겠지 뭐. 못 사요 못 사.
바이에른 뮌헨의 코바치 감독은 정우영이 6개월 안에 출전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코바치 감독은 19일 독일 포커스 등을 통해서 어린 선수들, 현재 이제 밑에 있는 정우영 선수들이나 이 B팀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생각을 전했는데, 신예 정우영과 파울비를 합류시킨 코바치 감독은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ICC컵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어린 선수들, 그것은 이제 정우영 선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선수들 등 많은 선수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등록되어 있는 어린 선수들이 6개월 안에 경기를 칠 수 있도록, 1군 경기를 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 그들에게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두 명의 선수는 이후에도 지속된 경기 엔트리에 포함이 될 것이라는 계획까지 짜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상태는 정우영이 뛸 수 없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6개월 안에 정말 필요하면 6개월 전에서 해야지. 6개월이고 뭐고 상관없지. 근데 이제 그건 아니란 거죠. 네. 말 그대로 그냥 그 안에 뭐 한번 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루나의 백승호가 잠깐 레알 경기에서 서브에 들어간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겠지 뭐. 아낀다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정우영이 실제로 그 2군에서는 잘 뛰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부르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정도로 2군에서 잘 뛰고 있으니까. 뭐 잠깐 백승호 선수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백승호는 뭐 B팀이긴 한데 이 그주의 베스트 11 선수에도 들어갔으니까. 네. 이번에 백승호가 지로나에서 주장으로 나와서 바르셀로나를 또 상대로 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나름 또 재밌는 부분이었고. 이게 왜 나왔지? 잠깐만요. 이 사진이 지금 왜 나왔지? 다음 소식은 리버풀과 파리와의 경기에서 리버풀 선수들이 몇 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리버풀과 파리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핸더슨이 어마무시하게 잘했어요. 뭔가 각성을 했는지, 아니면 파리에 맞는 딱 그 전술을 갖고 나온 건지, 아니면 어제 핸더슨의 뭐 컨디션이 너무 미쳤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핸더슨이 너무 잘했죠. 네. 팬들도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내가 말했잖아요, 심형. 이게 저 눈을 가린 게 마음의 길로 봤다 이거지. 내 눈이 한쪽 안 보이지만, 잘 흐릿하게 보이지만 내가 그 코스를 마음의 길로 봤다. 여러분들 팬들의 마음의 길로 봤다. 심형 뿅. 심형. 나중에 미네가 또 따라하는 게 있더라고. 미네란다. 마네가 따라하는 게 있더라고. 마네는 뭐 이렇게 따라해? 진짜일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옷 많이 받네 흠. 옷 많이 받네 흠. 진짜러스님 쿠키 감사합니다. 이 상태 진짜 좀 멋있었어요. 피르미누가 지금 항상 왜 좋은 공격수들 이적설 뜰 때마다 가끔씩 이름을 올리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좀 밑에 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참 잘해주고 있죠. 연계도 잘해주고. 피르미누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적당해요. 그러니까 그 적당하단 말이 뭐냐면, 골 욕심을 낼 때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격수의 욕심보다는 이 팀을 위한 어시를, 그러니까 패스를 좀 더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공격수가 많은 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공격 포인트의 보너스도 포기해야 되고 본인의 이제 커리어의 이제 뭐 기록도 포기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치즈자몽님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누가 지금 무승부 소리를 내놨어? 그 누군가? 치자몽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 연기형까지는 아니지만 이 약간 좀 달라요. 이 결이. 참 피르미누는 재미있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브라질 애들 이러지 않거든요. 브라질 애들은 그냥 냅다 그냥 가는데, 조금 뭐 피르미누도 보면은, 피르미누 얘기 잠깐 해드리면, 피르미누의 지금 이빨이 고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자신의 이 에이전트인 사람이 이제 치과 의사를 또 겸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피르미누의 이제 이빨을 또 관리해주고 있고,
그 치과 의사가 또 에이전트를, 왜냐면 그 사람이 피르미누의 잠재력을 봤어요. 그 양반도 브라질 사람이니까 이 선수 진짜 뭐 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너 내가 지원해줄게, 한번 해봐, 계속해서 축구 해봐 하면서 밀어줬고 끝까지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피르미누하고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만에 또 이런 스토리들이 재밌는 거죠. 그래, 그렇게 이빨이 항상 관리가 되어 있지. 맞아요, 맞아요. 이건 아마 그 골 넣고 아니라고 했던 그 장면인가 보네. 어제 아놀드도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놀드가 가끔씩 이상한 애들한테 털릴 때는 있지만 그래도 네이마르 같이 그래도 1티어급의 선수를 만나서 그렇게 잘 막아주는 것도 보면은 참 신기해. 그리고 뭐 이때는 이 다음에 바로 밀리긴 했어, 이 몸빵이. 이때 그 다음에 아마 바로 인플레이 됐는데, 뭐 아놀드 이 풀백들이 힘은 그렇게 없죠. 보통 스피드를 더 중요시하니까, 많이 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뭐 아놀드 어린 나이 잘해주고 있지. 아이씨, 뭐야 이거. 그리고 진짜 내가 요즘 밀러를 보면서 내가 축구를 진짜 잘 못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저는 밀러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레노를 정리하고 밀러가 서브로 그 왼쪽 풀백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밀러가, 난 중앙에서 뛰고 싶다. 그 전에는 지금 선수가 없으니까 내가 뛰지만 나는 다음에부터는 중앙에 뛰고 싶다 했을 때 솔직히 속으로 나이도 있고 이제 좀 뭔가 자기 고착화되어 있는 포지션에 뛰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왼쪽에 풀백에서 잘 뛰고 있다가 갑자기 또 중앙으로 원래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나라고 솔직히 생각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축구를 모르는 거지 아직도. 밀러가 이렇게 잘할 줄 1도 몰랐어요. 그 클럽은 알았겠지. 정말 이 킥 같은 부분에서도 정말 쫄깃하게 잘 때려주는, 그리고 팀의 선수들을 부여잡아 줄 수 있는 이제 리더의 역할. 그리고 PK를 잘 차잖아요. 또 PK를,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살라가 요즘 너무 안 좋은데 근데 밀러가 한번 좀 양보해줬으면 좋겠다, 살라한테 한번. 이게 살라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일단 골맛을 보면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말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밀러가 실제로 저번 시즌은 살라한테 득점왕 때문에 양보해줬었고, 아마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간에 밀러가 참 눈치도 있고 잘 하기도 하고. 그치, 살라가 지금 안 좋지. 근데 안 좋은데, 근데 그건 확실히 가져가야 되는 게, 리버풀이 살라가 안 좋다 해가지고 살라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써서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뭐 수아레즈가 안 좋으면 수아레즈 살려내듯이, 막 메시가 수아레즈 살려내려고 막 PK 주고 하는 거 하듯이 살려내서 심폐소생해가지고 어떻게든 써야지. 그 자리에 막 뭐랄까 다른 선수들 뭐 나중에 뭐 옥체미 아니면 뭐 샤키리를 오른쪽에 뛰면서 만에 걸레, 샤키리를 왼쪽에 뛰면서 만에 걸레 오른쪽 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뛸 수도 있다고 막 말하는데, 근데 살라는 있어야 돼. 저번 시즌 득점왕을 안 쓸 수는 없어. 어디나 그래. 어디나 똑같아. 그래서 이 살라의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면 원히트 원더처럼 반짝한 선수, 그러니까 1년 진짜 완전히 1년 인생급으로 뛰고 그냥 다시 로마의 살라가 됐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지금 몸 상태가. 살라 그러니까 좀 뭐 어제 뭐 일도 있었고, 어제 뭐 그래서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고, 살라도 그만큼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살려야 돼요. 살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밀어주더라도. 그렇죠. 아무튼 밀러는 너무 고맙고, 밀러는 뭐 요즘 너무 고맙지. PK 찰 때네. 그래도 이거 다 준비하고 있네. 진짜 기쁨은 이거지. 네. 난 근데 스터지 안 믿어요. 미안한데 골 넣어준 거 너무 고맙고 어제 진짜 많이 뛰었고, 그래도 나는 안 믿어요, 스터러지. 나는 그래도 잉스가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네. 지금도 그 부분은 똑같아요. 네. 많이 속았어 난. 그 정도 속았으면은 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해.
그래도 어제는 잘했죠. 네. 재밌는 선수야. 재밌는 선수인데 좀 더 본인이 중용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나아. 스러지도 지금 시작한 지 반절 넘었어요. 이건 헤딩했을 때 그 상황이네. 이따 아레올라가 안 나오죠. 안 보이죠. 살짝 보이지만 아레올라가 여기까지 공이 왔을 때도 공에 시점이 없었어요. 공이 들어가고 나서 살짝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만큼 뭐 좋은 헤더를 한 거죠. 스트러지가. 근데 말했잖아. 이게 발이고 이게 머리라고. 이게 더 안 좋아. 얘는. 이게 더 나아. 이 왼쪽으로 때렸으니까 왼쪽 발이지 뭐. 뭐 안필드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궁금하긴 해요. 저도 정말 제 또 어느 한편에 또 소원이기도 하고 저기 가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서 뭐 응원가도 불러보고 좋아도 해보고. 제라드 있을 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라드 있을 때 못 간 게 좀 한이죠. 솔직히 제라드 있을 때 가본 분들이 좀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라드 있을 때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 친구들끼리 젊었을 때 어리면 군대 갔다 오면은 정말 해외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한번 이걸 보러 가는 이 기회? 해외여행 가면서 축구를 내가 좋아하는 팀을 보러 가겠다라는 약간 목표로 뭐 적금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여행사가 또 다 준비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행사가 준비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표는 난 메시야. 자, 다음 소식은 포체티노는 기자회견에서 내 선수들은 쓰레기가 아니라며 극대노를 하였습니다. 이 토트넘이 인터밀란과의 경기가 종료된 후에 기자회견 질문에서 포체티노 감독을 대하는 질문의 수위가 곱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밤 토트넘은 토비알도 웨럴트와 트리피어 등 핵심 선수들 중 일부가 원정에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한 유럽 기자가 포체티노에게 말하기를 이런 선수들 없이 대신 나온 선수들의 실력이 너무 학고가 아니냐?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기자의 질문에 포체티노 감독은 기범진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기뻥진님 쿠키하기 감사합니다. 기스. 포체티노 감독이 말하기를 이제 너무 쉬운 질문이다 라고 비꼰 뒤에 경기에 나오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지만 부디 제발 선수들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11명의 선수를 선발한 나의 결정이 쓰레기 같았다 라고 욕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받고 뛴 선수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포체티노는 그 말과 함께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나빴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라며 끝까지 선수들을 케어해주고 지켜주려고 했다고 해요. 네. 사실 뭐 항상 이렇게 뭐 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안 좋은 질문이 왔을 때는 본인 스스로를 격화시키면서 좀 선수를 아끼는 것도 선수들한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수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도 이 감독이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안 알려주지 않겠지, 다 알려주겠지. 뭐 주변 친구들, 지인들 아니면 본인이 검색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손흥민도 맨날 그 김진수가 말했잖아요. 흥민이 맨날 일어나면 지 이름부터 검색한다. 무슨 일이 없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다 검색하고 보는데 감독이 안 좋은 말 하면은 선수를 사기가 아무리 뭐 그 공과사를 구분한다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사람인지라 본 것을 안 본 것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왜냐면 너무 좀
경기력도 그날 너무 안 좋았고 포체티노가 선택한 교체 타이밍도 너무 교체 선수들도 안 좋았고 모든 게 다 포체티노가 잘못한 거가 맞고 그 다음에 또 극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본인 스스로를 좀 낮추더라도 네, 선수한테 돌리는 것보다 본인의 잘못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